자,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가슴 수술에서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물론 오늘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확대 수술이죠. 축소 수술에서도 물론 사이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을 떼어낼지. 근데 그때는 보통 몇 그램을 떼어낼지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술 전에 그거를 예측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들을 정확하게 500g 얘기했다고 정확하게 500g 이렇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 확대 수술의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제 제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몇 그램 정도, 몇 cc를 갖다가 인체에 삽입할지를 미리 결정할 수가 있죠. 자, 보형물을 옷에다 놓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런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갖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성행하는 성형수술이 된 이유는 이 보형물 수술의 이점들, 즉 수술 전에 미리 수술 후의 결과를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에요. 다른 어떤 성형수술도 가슴 확대 수술처럼 결과를 우리가 빤히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예컨대 주름 없애는 수술.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젊어 보여요? 몇 살 정도 어려 보이게 되나요? 자, 이런 질문 의사들한테 한번 해보면 다들 굉장히 난감해하고 좀 싫어해요. 난감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성이 그렇죠. 쌍꺼풀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이 얼마나 커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잡아보면서 뭐 시뮬레이션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누가 과연 정확하게 당신의 눈이 이만큼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300cc를 넣겠다 그러면은 그거만큼 가슴이 커진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예측 가능성 때문에 이 수술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보형물을 여전히 물론 문제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회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사이즈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진료실에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항상 설명을 이제 세트로 이렇게 이러이러하고 사전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런 설명을 특히 사전 지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하고 있으면은 집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랄까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모든 걸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용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를 때나 염색할 때 이럴 때 심정은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환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전문가로서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환자분들이 설명하는 게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걸 걱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진료시 이제 최초 이제 초진시 저하고 처음 얼굴을 딱 이제 맡았을 때 이제 그때 할 일은 뭐냐면은 줄자대고 재는 거예요. 줄자대고 뭐뭐를 재느냐 유방의 직경을 재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것저것 많이 재는데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키가 크니까 자, 예를 들어 남들보다 이제 키가 이제 한 172 정도 되고 되게 커요. 자, 근데 허리 이 가슴에 둘레는 한 65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큰 보형물을 넣을 수 있을까요? 키가 남들보다 크니까 당연히 남들 다 내려다보는데 왜 다른 여자들보다 내가 더 큰 보형물을 못 넣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보형물의 사이즈는
얼마나 키가 크냐거나 하나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얼마나 넓으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제 브라 가게에서 이제 속옷을 이제 고를 때 뭐 이제 65, 70, 75, 80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 정도 이제 사이즈를 많이 고를 텐데 결국 그게 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죠. 또 체중하고 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대부분은 상체가 얼마나 넓으냐. 상체가 넓다고 하는 거랑 어깨가 넓다고 하는 것도 좀 다르긴 한데 자, 어떤 사람은 체형이 이렇게 생겨있어요. 딱 봐가지고서는 어깨도 별로 안 넓어요. 근데 그냥 딱 이게 통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계측을 해보면 이거는 최고에 비해서 좀 넓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넓으면 부하물도 넓은 너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가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반대로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 자, 이거 유방 직경을 갖다가 이쯤에서 이제 재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 사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깨 넓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겨 있으면 훨씬 더 유방의 직경은 작아져요. 계측상으로. 그러면은 이분은 보형물 사이즈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뭐 저 여자나 나나 생긴 거 비슷하고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러냐. 근데 보형물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갖고 있는 폭 요게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 사이즈를 적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의사들이 1차적으로 쓰고 있는 게 유방의 직경. 주로 유방의 직경은 이제 밑주름선 근처에서 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유방의 직경. 자, 그러면 체형은 비슷한데 원래 가슴이 좀 컸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방 직경이 넓겠죠. 자, 원래 가슴이 요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유방 직경이 작아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원래 가슴이 큰 사람들이 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을 갖다가 인공 유방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 이게 얼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냐. 자기 거가 원래 넓었을 때 더 많은, 더 큰 볼륨의 보형물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런 하우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큰 보형물이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이제 새로 이제 살기에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죠. 빈익빈 부익부인데. 가슴이 원래 거가 컸었던 사람들이 더 큰 보형물을 넣기가 더 유리해요. 가슴이 원래 없었던 사람, 어디 가슴이야?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보형물을 넣기가 더 불리하다.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이거는 사실 이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자, 일단은 유방의 직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이 직경이 잴 때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직경 10.5에서 11.5 이 사이가 제일 많은데, 이 정도 직경이 어디 가면은 언제 재보면 이렇게 나오고 언제 보면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유방 확대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체형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기는 해요. 딱 보면은 그냥 이 정도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기측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숫자고, 숫자는 우리가 어떤 하는 행위, 수술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절대적인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진료에서 의사가 눈으로 보고서 시진하고 계측을 이렇게 좀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정해주면은 나는 그대로 싫어도 의사가 전문가니까 나는 아무도 물어내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지. 자, 이런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물론 아니죠. 가슴 확대술을 원하시는 분의 어떤 호감도, 어떤 선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몇 cc 정도를 넣고 싶은지, 어느 정도를 내가 키우고 싶은지. 어차피 이거는 유방 확대술의 특징은 100% 순수한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어 코 수술, 이거는 코가 휘어가지고 코 수술하는 경우는 순수하게 미용적인 수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코가 휘어있으면 또 코가 막히기도 하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같이 짬뽕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안검하수가 있어서 쌍꺼풀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안검하수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많고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 다 미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방 확대술은 이거는 기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수하게 100% 미용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술은 미용적인 그런 가치, 내가 추구하는 미용적, 나는 가슴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가슴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 환자분의 자신의 어떤 가슴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그런 상황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를 넣고 싶어. 자, 그거를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250이야, 난 300이야, 난 350이야, 이런 얘기를 병원에 처음 와가지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줍니다. 몸에 좀 이렇게 딱 달라붙는 티가 있어요. 이제 세컨 스킨처럼 아주 타이즈처럼 이렇게 꽉 달라붙게 그런 셔츠를 이제 입고 티셔츠 속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갖다가 샘플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티셔츠 테스트라고 해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티셔츠 테스트. 가슴 확대 수술의 결과를 갖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3D 기계도 있고 뭐 이런데 사실은 티셔츠 테스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은 내가 300을 했을 때는 조금 내가 좀 불만스러웠어. 325 정도 나오니까 나는 괜찮았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환자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숫자가. 왜냐하면 실감을 못 하거든요. 옆집에 이제 뭐 친구 누구가 뭐 350으로 하고 왔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좋았었어. 그래서 나는 375 정도로 해야지 내가 쟤한테 이기는 거니까 나 그걸. 자,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내 체형에 가장 잘 맞게,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티셔츠 테스트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초진시 계측치를 갖다가 내고 희망 상황이 들었으면은 의사가 할 일이 이제 뭐냐면은 이 환자분이 쓸 수 있는 보형물 사이즈의 레인지를 갖다가 정해줘야 돼요. 범위를. 자, 이 환자한테는 예컨대 280에서 300cc. 자, 요 정도 사이가 적절하겠다. 라는 식으로 어떤 가용한 사이즈의 어떤 그 범위를 일단은 의사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에 예컨대 이제 환자가 원한 거는 뭐 300 정도인데 계측치상으로는 28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왔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환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진료 시에 줄자 들고 자연 계측치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이 모든 보험을 다 들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확정이 되는 거는 수술하는 그 시기에 박리를 다 해놓죠. 자, 유방 박리용관을 갖다 다 트고 난 다음에 이 속에 모조 보형물을 이제 한번 집어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채우면서 계속 이렇게 쭉 늘려놔서 280일 때 상태 봐보고, 290일 때 보고, 300일 때 봐가지고 300cc일 때에도 이 환자는 살이 무리 없이 잘 늘어나줘서 모양도 괜찮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구나. 자, 보형물이 어딘가 접히는데도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요것으로 이제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풀려 봤는데 이 환자는 300cc는커녕 한 200
50cc 정도까지만 돼도 너무 살이 안 늘어나고 빡빡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가슴 모양도 이상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갖다 오히려 다운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런 판단이 만약에 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사이즈를 작은 쪽으로 확정을 해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슴수의 사이즈 결정하는 과정은 그냥 요즘에 어떤 이제 수술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의상 그냥 딱 보고서 너는 뭐 몇 정도 하면 돼.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계측치료 물론 이제 계측치가 절대값이 아니고 참조치예요. 계측치료를 참조하고 환자의 희망사항을 참조하고 그리고 확정적으로는 수술을 하면서 박리를 하면서 타이트레이션을 또 이제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이 더 적절하고 이래요. 자,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느냐? 이런 계측치는 이제 최고의 크기 차이인데 최고는 이제 사실은 뼈대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뼈대가 이렇게 넓다고 하더라도 살이 만약에 아주 얇다면 그런 보형물이 최고에 맞춰가지고 아주 큰 보형물을 갖다 썼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보형물은 사정없이 티가 나겠죠. 자,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우면서 부작용도 없으면서 예쁘면서 이런 모든 효과를 다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이렇게 이제 체형적인 계측치만 가지고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참고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방 외피의 두께, 자기 유방이 얼만큼 이제 두꺼우냐. 즉 원래 자기 가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원래 자기 가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려서 제가 V4, 빈2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경우가 훨씬 더 같은 사이즈의 보형물은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 얘기는 더 큰 보형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을 자기 살 밑에다가 파묻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보형물이라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살이 두꺼워서 잘 파묻히겠죠. 크면 클수록. 즉 자기 살의 두께와 보형물 두께의 비율 요것을 따라가지고 보형물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살은 요만큼이고 보형물이 이따만 하면은 그 비율이 굉장히 안 좋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유방 외피의 두께는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의사는 또 한눈으로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이 이게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유방 외피의 두께와 유방의 폭과 이런 모든 치수나 이런 계측치나 이런 모든 소프트 티슈의 뭐 이제 이런 상태들이 양쪽이 다 틀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일수록 초진 환자가 오면 더 많은 고민을 사실 하게 돼요. 자기 원래 가슴 크기가 큰 사람들이 더 큰 보형물을 이제 수용하기에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피부의 탄력성과 신장성이 또 사람마다 죄 다 틀려요. 이거는 나이하고 출산력하고 주로 이제 관련이 많이 있어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늘렸다가 딱 놨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성향이고 신장성은 늘려놨을 때 우리가 힘을 주는 그대로 점점 잘 늘어나주는 그런 성향이고 적은 힘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신장성이 좋은 거죠. 근데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자기 살을 갖다가 이게 늘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성이 큰 살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형물도 큰 걸 써야 돼요. 만약에 탄력성은 강하고 신장성은 별로 없는 피부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쓰기 어려워요. 제 아무리 예쁘게 생긴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굉장히 윗볼록도 심하고 모양이 부자연스럽겠죠. 이런 차이들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첫째로 가장 많이 틀려지거든요. 20대 초중반에 이제 출산력이 없는 그리고 빼빼 많은 이런 환자분들 이 경우는
대부분은 피부의 탄력성은 매우 강하고 신장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 굉장히 큰 컵수로 워프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수술을 그렇게 이제 환자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모양이 정말 이게 좀 많이 좀 이상하게, 물론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또 피부와 신장성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몇 년 동안 환자는 되게 불만스러워하게 돼요. 만약에 출산을 이제 많이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반대로 피부는 줄줄 잘 드러나죠. 가슴이 좀 처져 있고 신장성은 강하고 탄력성은 떨어져요. 그런 가슴의 경우에는 피부가 부실부실 막 이렇게 되게 오래 입은 옷처럼 이렇게 좀 피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형물 큰 게 들어가야지만 피부가 좀 탄탄하고 탄력 있어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큰 사이즈 보형물이 필요해져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기타 체형의 문제들이 또 사이즈에 관여를 하죠. 윗볼록이 원래 있다거나 이러면은 갈비뼈 자체가 위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작은 걸 써도 윗볼록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리해서 이제 큰 부항을, 제 아무리 물방울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부항을 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또는 이제 뭐 새 가슴이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가슴이 이제 바깥쪽으로 벌어질까봐, 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살이 그만큼 누르는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 반대로 오목 가슴이면서 피부가 아주 타이트하다, 이런 보면은 또 이제 안쪽으로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슴 모양이 전체적으로 안 예뻐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사이즈를 우리가 크게 하는 거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요. 자, 가슴 수술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의사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많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뭐 이제 그 머리 아프게 생각을 이걸 했다가 그러면 이제 생각하다 지쳐서 가슴 수술 포기하겠죠. 예, 이런 거는 그냥 의사 보고 이제 알아서 잘 하고 맡겨두고, 이제 본인들은 사이즈 피팅 테스트를 하면서 솔직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희망사항 이런 거를 잘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슴 확대 수에서 사이즈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